대구에서 올라온 젊은 언니 이상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개가 무량하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제안을 받고도 마음이 이렇게 좀 불안했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용기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미를 만나고 나서, 꿈은 꿈 이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구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아메이의 ABO입니다. 그리고 MBTI는 ENTJ. 뭐 상관은 없지만 혈액형은 AB형. 근데 저는 AB형보다 ABO를 더 좋아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저는 아주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저 사진이 중학교 졸업 사진이고요.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의 꿈은 은행원. 그때 꿈은 은행원이라 상고를 가기를 원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51년도에 태어났을 때는 50년도 6.25가 터졌죠. 1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대한민국, 가나보다도 더 못 사는 대한민국. 어렵게 저희 아버님도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그런 케이스, 지게 지고 밭을 메고 하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 한국은 GNP도 굉장히 낮았고요. 너무너무 못 살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도 만들었고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미국을 갔지만 차관을 못 빌려왔고요. 못 얻어왔고 독일 가서도 거절을 당했고요. 마침 거기서 계셨던 그 백용훈 통역사로부터 그분이 울면서 스승의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차관을 빌려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고 포항제철이 생겼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68년에 발표가 됐는데 짧은 시간에 70년 7월 7일 날 완공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절에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도 행복했어요. 열심히 살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니까 저는 6남매의 맞이, 딸아들 중에 맞이예요. 열심히 애기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애기 업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그 시절을 시골에 아주 애딴테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에 꿈이 있으신 분들이 와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삶은 시체예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못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도 많고 할머니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저는 몰래 원서를 내서 상고를 갔습니다. 꿈이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인문과에 있는 친구가 너는 대학을 가도 되겠네 이래서 간호학을 하게 됐고요. 원치 않았지만 간호학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꿈을 꾸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떠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인척이 미국에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남의 도움을 받으면 평생 짐이 된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상담 끝에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과 그렇게 차관을 빌려오고 광부 500명의 간호사 1000명을 보내면서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대학을 많이 안 보냈던 시절이에요. 그렇지만 광부 20%가 대학 출신,
고등학교 나왔다가 거짓말식이어서 광부로 독일로 나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73년도에 대학 졸업을 맞고 10가지 꿈을 적어서 가을에 독일로 가게 돼요. 그때 당시는 50년이 앞서 있는 그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죠. 그래서 제가 10가지 꿈을 적어가지고 한 것은 여행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고, 오페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3년 동안 이 10가지를 나는 이루고 빨리 돌아가리라. 부모님이 못 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 있다가 안 되게 있어서 또 1년을 늦춥니다. 종교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죽어갈 때는 어떻게 죽어가나 하고 안병동으로 가게 돼요. 제가 갔을 때는 정신과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라이센스를 인정을 해서 월급도 많이 줬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꿈 중에 있었기 때문에 74년도에 스웨덴을 첫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스웨덴과 스위스가 GNP가 제일 높은데 자살과 이혼이 1, 2위라 하더라고요. 아니 잘 사는데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왜 자살을 많이 하고 이혼율이 높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4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려고 짐을 쌌다가 한국으로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로 편지를 냈습니다. 쭈리히 대학 부속병원에 제가 77년도에 가게 돼요. 12개국 사람이 근무를 하는 그곳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저 최초로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나도 독일에서는 여행을 많이 했지만 선진국에서 즐기는 휴가도 나도 즐겨봐야지 하면서 저도 74년도에 독일에서 종교도 저는 책으로 만나서 카톨릭 신자가 됐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신부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 오시면서 74년도에 영서를 했고 쭉 여행도 하고 오페라도 다니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피아노까지 빌려놓고 배우고 하여튼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뿐이 앉았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주 45시간 40시간 하기 때문에 노는 날은 많았어요. 하지만 20대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다가 77년도에 스위스 가서 이제 휴가를 즐기게 되는 거죠. 스페인에 가서 한 달.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바르셀로나에 투 구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투도 가보고요. 보고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진통제까지 먹었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바르셀로나에 가서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바르셀로나의 투는 지금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78년도에 한국에 나오게 돼요. 완전 귀국이 아니라 현지 답사를 해야 내가 결단을 내릴 것 같아서 방문으로. 그랬더니 부모님은 또 놀라시고. 하지만 저는 저희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78년도에 보고 또 스위스에 갔다가 어떤 사정으로 또 6개월의 휴가를 한국으로 나오게 돼요. 부모님이 혹시 수술할지도 몰라서. 제가 스위스에서 14년 있는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14년 있는 동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 특혜했었어요. 한 달 휴가도 안 주는 그곳에 스위스에서 한 달씩, 또 79년도는 그리스 가서 한 달 반 이렇게 보내면서, 왜냐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요청하면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땠느냐? 조금 있으면은 광복절이죠. 조금 있으면 광복절이죠. 8월 15일 날 국무, 또 79년도 11.9 사태 대통령,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외국에서 따박따박 조선일보를 받아보면서, 신문이 아닌 구문이죠.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구문으로 일주일 만에 받아보면서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저는 30이 되면서 한국에 오는 걸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그래도 그리스 갔다 와야지 하고 79년도에 또 그리스 가서 한 달 반. 그래 올 때는, 갈 때는 10가지 꿈을 적어갔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단 한 가지의 꿈. 너는 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한국이 못 살고 어수선하고 포마 사건도 나고. 제가 그랬어요. 니네들이 잘 산다, GNP 높고 종교국가에서 왜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신부님과 목사님도 부르지 않느냐. 종교세를 내는 그 나라에서. 잘 사는데 왜 외롭게 살고 자살, 마약, 고독사, 이게 행복이냐. 돈이 많은 것은, GNP가 높은 것은 삶의 편리함을 절망정 정신적인 황폐는 와 있잖아. 내가 한국인이지만 치즈를 좋아한다. 하지만 니네들이 된장 맛을 아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는 한국에 있다 하고 저는 이제 81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돼요. 아무 준비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고. 그래 한국에 가서 뭐 할 거냐? 무언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하고 저는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오늘 주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남편도 부인도 학교도 모든 것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내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면 돼요. 후회할 건 없어요. 지난 것을.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과 스위스를 뒤로 하고 저는 81년대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나라 실정은 어땠느냐. 60년대에 GDP가 $100가 안 됐어요. 북한보다 못했고요. 제가 73년대 외국 나갔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나라 $40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을 배부르게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셨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저는 봤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20대 30대들은 옛날 이야기 우리는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역사가 없으면요. 저는 20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했어요. 여행을 가도 못 사는 나라에서 무슨 여행이야. 국경을 넘어갈 때도 여권을 들고 저쪽에 가서 기다려라. 북한과 남한이 있으니까.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시는 분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보려고 하면 북한 자료는 있는데 남한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가정의 가장이 선택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은 무지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아메이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건 기회는 왔다가 무조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3번 온다고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그건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작년 GDP가 36,000 넘었어요. 무지 잘 사라졌죠.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50년도부터 지금까지 쫙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메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에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 하면서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 하는 아메이 사업.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서 오면서 정말 내 50이 넘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어렴풋이 제가 정신과에 있었기 때문에 실버타운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싱글이기 때문에 실버타운에 있다가 모든 거 다 하늘나라로 갈 때 그냥 환원하면 되지. 왜냐하면 외국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상속 안 하거든요. 나라에 환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해 줄 테니까 나 좀 도와도 그래도 병문안도 안 와요, 자식들이. 제가 74년도에 스웨덴을 갔을 때는 남편이 부인을 케어하면은 거기에도 수당이 나왔어요. 그 시절에도. 지금 한국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시절은 반세기 전이에요. 반세기 전. 50년 전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저도 어떻게 이렇게 50년이 지났는가. 여러분들도 10년, 20년 금방 지나요.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 미래는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은 사회보장이 안 돼 있었고 저희 큰 남동생이 조카가 있는데 뇌성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요.
복합장애인 학교를 갔더니 너무 열악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의 요한 바오로 2세 님이 오셨을 때, 교황님이 오셨을 때 대구에 내성마비라는 건물이 설립이 됐어요. 이문희 주교님 그 감독하에. 그래서 얘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연 지연처는 아무도 없는 대구에 그 조카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다 반대했어요. 고등학교 가는 것도 반대했죠. 대학교 가는 것도 반대했죠. 외국 나가는 것도 반대했죠. 스위스 가는 건 더더욱 자식한테 배신당한 느낌이다라고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고요. 조카를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왔을 때 조카는 무슨 조카야?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지 자식이지.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덜한 겁니까? 초월한 겁니까? 덜하다고 생각하든 초월했다고 생각하든 그건 당신 몫이요. 진실은 진실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86년도에 그때 당시 한국에 라마즈분만법이 들어왔어요. 서울대에 가서 강의를 듣고 86년도에 제가 개업을 하게 돼요. 조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대구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수중분만 안 하고 자식분만을 했죠. 그래서 저는 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또 무엇을 했느냐.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어렸을 때 내가 못 해본 거. 테니스부터 붓글씨부터 칵테일부터 꽃꽂이부터 이런 걸 하는데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조산사 자격증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을 가면은 조산사 자격증이 있으면 $400가 더 많다고 먼저 가신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주니 따지 말고 와라. 그래서 제가 안 땄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제가 부산에 와서 10년 후배들하고 그 라이센스를 또 따게 돼요. 그때 딸 때는 내가 개업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상황이 조카를 도와주려니까 아기 받는 86년도에 조산원을 개업하게 되죠. 하고 라마즈분만을 하고 저는 정신과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상상치도 못하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니까 정상적인 애가 3.3kg, 3kg인데 최고 5.6kg까지 정상분만을 받았어요. 5kg, 4kg.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하던 사람이 와서 낳고 하다 보니까 소문에. 그러니까 산모도 너무 많고요. 그때만 해도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미혼모도 있었어요. 공장. 저는 이제 월배 지역에서 개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홀트나 이런 데로 가야 되잖아요. 하루에 미혼모 아기를 6명까지도 받아봤어요. 사랑해서 만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친권을 포기해야 되는 한국 실정. 국가에서는 둘 만나서 잘 기르자.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목표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잘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와서는 어때요? 아기를 많이 날아가잖아. 그때는 조금 날아가더니.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누프 시술 지정기관으로 있다가 그것도 저는 종교적으로 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마침 가까이 계시는 산부인과 원장님이 아메 마케팅 책을 사보라는 거예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한 동생이 아메이를 6개월 동안 와서 볶아채는데 한번 나보고 아메이 마케팅 책을 사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90년도부터 뭘 했느냐. 50대를 준비해서 저는 90이 되면서 차를 샀어요. 차는 탈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서 애 받으니까. 근데 50이 넘으면 필요할 거야 차를 샀고요. 인터넷에 사용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샀고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수입원이 있어야 돼서 땅을 사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엄마가 중풍이 왔고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해외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88년도까지는 이게 여행 자유화가 안 돼서 여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90년도부터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면서 한 이야기가 이것이 마지막 여행일지도 몰라. 형제, 이모, 고모, 외삼촌들한테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90년부터 해마다 여행을 다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갈 때는 약보따리, 한보따리. 그렇게 다녔는데 96년도에 아메를 만났죠. 다니면서 제가
95년도 마지막 시드니를 갔다 왔고요. 고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92년도에 라스베가스, 뭐 그랜드 캐년 이렇게 다녀오고 했는데, 뭐 스키도 탔고 골프도 쳤고, 이것이 40대 초반에 했던 일이에요. 근데 46세가 돼서 아메이 마케팅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김준영이 쓴 아메이 마케팅 책을 사러 갔더니 서점에 없어요. 간호사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서 만난 것이 저는 아메이예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이런 책이, 이건 책이지 실제 존재하는 회사는 아니겠지. 입다라면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업라인들이 미팅장을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장을 가보니 현직 교수님들도 와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때는 교원파동이 일기 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장님은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사업 설명도 안 했고요. 책도 안 빌려줬고요. 사인하라 해서 9월 4일날 사인했어요. 인격과 인품을 믿고 읽어보고 괜찮아서 추석에 갈 때 3권을 샀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심심하니까 평생 농사만 지시다가 쉬시고 계시니까 아버지 책 읽어보세요. 우리 제부 대학 교수, 당신 똑똑하니까 한번 읽어봐. 또 우리 동창 중에 딱 한 명 박사학위 있고 교수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고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 철학이 남달랐던 거예요.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린드 리치. 돈과 시간과 친구 부자라는 말에 저는 뿅 갔어요. 돈과 시간이 많았던 사람들 봤잖아. 저는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근데 외로워서 죽어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3번째를 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사람과 자연의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회사의 철학. 이거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미국 본사를 가서 농장을 보고 이제 하게 되는데, 96년도에 어떻게 결단하느냐. 아기 받는 일 하면서 4년 동안 야간대학교 다니는 마음으로 알아보자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9월에 책을 사서 받고 11월 12일 날부터 골프장에 안 나갔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다라면은 그까짓 거 골프 안 치면은, 스키 안 치면 안 타면은, 그렇게 하고 대가집을 했고요. 또 창업 이념이 너무너무 대단했고, 제가 선진국에서 잘 사는 걸 먼저 봤기 때문에 여기에 책도로라면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스폰서님이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책을 사보러 간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주고 여기에 따르는 보상이 없으면 저도 아메이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보상이 없다면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어느 원장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결혼 안 하냐? 그래서 벌써 했는데요. 어느 놈하고 했어? 성은남이요. 이름은 왜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보니 한센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녀들과 이렇게 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정말 책이 있는 그대로구나 라는 걸 보고, 또 칼렌보고 박사 이 철학,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저희 아버님이 농장에 가서 지렁이를 보고 무당벌레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평생 농사를 졌지만 이건 천의 농법이다. 내가 왜, 옛날에는 베타카로텐이었거든요. 카로텐 플러스가. 처음에 나와서 4통째 드시고 돋보기를 벗으셨어요. 50대에 돋보기 쓰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 모습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저렇게 지게지고 저렇게 무릎이 아프도록 일을 해서 저희 농남매를 기르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이런 농장을 보면서 이 사업 설명이고 이 회사 소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릴게요. 어쨌든 너무너무 대단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했어요. 이제 90년이 됐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100주년이 되잖아요. 정말 이런 거 먹는 것만 해도 60대 우리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래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엄마는 젓가락질도 못하고 머리도 못 빗고 여행을 가면 포크 나이프로 썰어드리면 포크로 찍어 드시던 분이 젓가락도 하시고, 그 뇌성마비 조카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마지막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죽는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컴퓨터는 하니까 손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할머니가 조카의 손등 위에 얹어서 마우스로 끄고 켜는 것을 우리 엄마가 했어요. 23살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컴퓨터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마 장난감 하세요. 거기다 ABM 깔아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 카페,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깔아드리고 하니까 엄마가 키보드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하다 고장이 나면 기사가 와서 누가 컴퓨터를 쓰시는데 너무너무 깡촌이니까 내가요?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요.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아메 하기 전에 팩스밀리를 삼성 걸 샀어요. 저는 사면 항상 2개씩 사서 엄마도 데리고 나도 전화만 쓰는 거죠. 미국에 갔더니 똑같은 팩스밀리가 삼성에서 아메이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LG의 전자레인지. 그때 당시 한국에는 LG 삼성 대리점이 있었고 LG 삼성이 매스컴에서 때렸던 시절이에요. 카톨릭에서는 부산의 어떤 모 신부님이 방송에 나가서 금붕어를 넣고 우리 세제를 넣고 죽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불매운동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연세 많은 본당 신부님 찾아갔어요. 신부님이 성경을 많이 아시지만 아메를 제대로 아시는가요? 부끄럽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럼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 하더라고. 뭐냐면 저는 그래요. 진실이면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스위스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월급 받는 거지 내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할 말 못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멘 진행을 했고 이 진실은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특허 뭐 이런 걸 모든 걸 다 저는 보면서 그때 당시는 특허가 이렇게 액자로 돼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성공한 나카지마 가오루가 일본에 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FED 때 미국에 갔고 12월에 일본에 크리스마스 레일에 가서 보고 저는 결단하면서 2000년도에 전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WX 같은 거면 DNA를 복구시키잖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과대 광고 하지 말라 하는데 실제로 좋아지잖아요. 좋아졌잖아. 본사에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내가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저한테 편지도 안 썼던 분인데 아버지 농사를 이제 60대에 그만두시고 62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을 사드렸거든요. ABCD 공부하세요. 심심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그래가지고 ABCD를 공부를 하니까 엄마가 부러워해서 엄마도 나중에 69세에 이제 ABCD를 배우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병검사, 우리가 이제 똥검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자꾸 똥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아메 시작할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어디를 가면은 어려서부터 항상 화장실부터 찾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3포째 먹고 지금까지 설사를 안 하세요. 이게 뭐 잘못됐나요? 알려주는 것이. 그분은 계속 지금 광고를 해요. 근데 지금 물론 의료법도 있는데 저는 이게 통과될까 이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진행이 잘 되고 있잖아요. 법적인 거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저는 이 말에 처음에 우리 그 스폰서인 사모님이 치약을 줬는데 4,400원 400원에 세금 계산서 날라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치약 하나에 어떻게 세금 계산서가 날라올까? 의료법, 건축법,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적으로 하면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세금도 철저히 낼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 저보고 피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20대에 스위스에서 맨날 피부과 다녔어요. 파운데이션도 못 발랐어요. 36에 개업했을 때 저는 완전히 곰부라고 했고요. 귤껍질이라고 했고요. 손이 너무 차서 진찰을 하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 차서. 스타킹 신으면 한 번 신고 못 신어요. 발뒤꿈치가 다 갈라져서. 근데 지금은 피부도 좋아졌고 건강해졌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광주로 가니까 동기부여 받았대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구두 신는 거 보고 동기부여 받았대. 뭐 5, 60세도 지금 무릎이 아파서 못 신는 사람이 많대요. 어쨌든 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더모 아키텍트. 이거 진짜 예뻐지고 건강하고 이제는
우리가 내 어렸을 때 못 먹고 시절을 떠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니까 지금 예뻐지고 건강하고, 이게 우리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연구를 안 해도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여행을 65주년 크루즈 여행을 가니까 다이아몬드들한테 이 나침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행을 가시면 뭘 가지고 가셨나요? 예전에 지도를 가지고 갔어요. 저도 유럽을 다닐 때 지도를 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그리스를 가고 지도 갖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내비게이션을 필요하나요? 나침판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는 나침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꿈이에요, 꿈.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돼요. 하다가 말면 꽝이에요. 그거 진짜 간절한지. 왜냐하면 간절하지 않으면은 작은돌에도 넘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침판, 나만의 나침판을 갖고 하는 게 좋다. 그럼 너는 아메를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부모가 청주에서 차도 없고 그 먼 길을 대구까지 버스 4번씩 타고 어떻게 했느냐? 시스템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꿈적을 하면 꿈적고요. 이게 이제 내가 처음에 제 꿈 드림 보드에 앨범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잡지에서 오려서 이걸 붙였어요. 2004년 11월 충청북도 청원군 강남면 태성리 부모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적어놨는데, 저희 아버님이 초가집에 살다가 아버님이 30대에 정원수를 우리 텃밭에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 오줌도 갖다 부어주고 했는데 해양목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삽목을 하시더라고. 왜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한국 휴가를 와보니 이 집을 지으시면서 정원에 화목이라는 것을 그 해양목으로 써놓으셨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건 아버지는 30대부터 집을 짓는 건축가도 아닌데 드림빌딩을 하셨겠죠, 마음속에. 지금도 그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꾸는 꿈이 20년, 30년, 50년 후에도 간직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2004년 11월이 2005년 11월 드림하우스 부모님이 입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73년대에 독일을 가는데 74년대에 아버지가 아까 양옥집을 졌는데 300주의 정원수로 집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지금 한 거의 1000평 되는데 뭐 나무는 무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나무 기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여기 이제 화목이라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도 우리 정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메를 하든 안 하든 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키워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97년 12월에 셰라톤 오크힐 호텔, 그때는 딜이라고 했죠. PT 세미나 가서 스폰서 사랑하는 딸에게 쓴 편지예요. 제가 스폰서니까 에티파이 하시고, 그 스폰서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스폰서라고 하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그냥 노후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메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죠. 하고 그때는 이제 양옥집에서 이렇게,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됐으니까 홈샵이라고 시골에 저렇게 장에 제품을 넣어놓는 걸 사진 찍어서 우리 숙지하고 그랬거든요. 홈샵이 있고 시골 사람도 불러놓고 홈미팅하고, 또 내려가다 보니까 저건 한전의 직원들인데 그 집에 가서 똑같은 홈미팅을 저렇게 하고, 드림보드는 벽에 붙여놓고, 뭐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아요. 하고 나서 애프터하고 정원에 나와서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아.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70노인이든 60이든. 크리스마스 때는 캠프파이어하고 꿈적고 드림나잇하고. 근데 여기에 물론 유명한 연예인 부모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아버지 몰랐던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지금에서는 저도 원래 알았던 사람은 한두 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곳, 그 집에서 저렇게 손님들이 많이 와주고 같이 드림나잇을 하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산타복 입으세요, 선물 꾸러미 들으세요, 오는 사람 선물 다 나눠주고 산타 할아버지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족들 와서 같이 하자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미팅 다 끝난 다음에 와요. 그래도 가거나 말거나 하면 돼. 그리고 여름, 가을 소풍 가고 캠프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6년 만에 전업을 하고 4년 알아보고 전업하고 2년 토탈 6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고요. 저희 아버님은 사인하고 7년 만에 73세로 에메랄드를 가시게 돼요. 청주에서 대구까지, 청주에서 청주 시내까지, 청주에서 완전 시골이니까 지각 한 번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마지막 리더십 여행이 치앙마이였어요. 60대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1세에 치앙마이를 가셨고요. 미야자키 갈 때는 며느리, 아들 리더십 여행 자격이 되니까 저렇게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만에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20년 만에 파운더스 핀업을 하는 게 잘못됐나요? 억울한가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았죠. 왜냐면은 이런 뭐 환경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 싶었지만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꿈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메이로 정했기 때문에 나와의 약속이에요. 저는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도 무지 많이 사랑해요. 왜냐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을 더 해야 되잖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나보고 혼자 사는데 안 외로우냐 하는데 한 번도 외로운 적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번 주어진 인생 내가 디자인해야 된다. 위기에 굉장히 강한 아메입니다. 저는 6개월 만에 SP를 갔고 다이렉트로 PT를 갔지만 그때가 IMF였었어요. 97년.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무너지는데 150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그때 당시 150만 명의 아메 회원이 28만 명으로 줄었다니까요. 제가 아메 시작했을 때 아메 매출이 3,300억, 이제 매스컴에서 때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매스컴의 생리지 왜 그걸 믿어?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저는 그때 디디를 갖고 미국에 갔을 때 본사를 가니까 디디들 전 세계의 이름이 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스폰서 이름도 붙어 있었고 저희 아버님 이름도 붙어 있었고 제 이름도 붙어 있었고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메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시작을 하시면은 이건 중간에 하차할 일이 없어요. 물론 개인 사정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교원 파동으로 저는 이제 안동이고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교육청에 가서 보너스 토해내고요. 여행 점수가 돼요. 여행도 못 가고요.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에메랄드 세례가 다 주저앉았어요. 못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포기하나요? 아메이를 나는 평생 한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고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저는 리더십 여행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시스템대로 했기 때문에 위스와 뎁스를 시스템대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다 겪으셨죠? 대구가 제일 심했죠? 대구에서 AP를 40일 만에 크루즈 해가지고 울산으로 창원으로 픽업하러 다니고 그런다고 안 해요? 미팅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홈미팅 하면 되지. 이것도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야외 가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잖아요. 위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꿈, 나는 그대로 기본에 충실을 하다 보면은 늦고 빠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바꿔준 것이 아메이다. 나를 바꿀 것이 아메이다라고 믿으면은 딴 사람도 그렇다. 보상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성직자가 아니거든요. 보상이 없으면 저도 아메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으로 저는 배도 안 아프고 딸을 낳았어요.
아메에서 양녀를 하면은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주년에 가기 위해서 우리 둘째 남동생의 둘째 딸을 양녀로 호적상으로 올려놔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저는 이코노믹 태워줄 줄 알았어요. 오, 비즈니스 태워주더라고요. 저도 놀랬죠. 조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조카가 됐을까? 이 조카도 등록하고 14년 만에 눈을 떴어요. 내가 일본에 갈 때, 나카지마를 갈 때 조카 3명을 데려갔어. 아무도 안 해. 기회를 다 놓친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캐나다 갔다가 지금 서울 시공무원 하는데 저번에도 서울 가서 만났어요. 그때 네가 했으면 네가 내 딸이 됐을 텐데. 기회를 놓쳤잖아. 지금 공무원인데, 부부가 공무원인데 죽을 지경이에요. 애들 기르면서. 그래서 내가 이 조카한테 너는 금수저다. 이번에 크루즈도 같이 가잖아. 그러니까 저도 좋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떠나셨는데 이제 조카가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사업하고 하니까 지금도 오늘도 대구에서 사회봐요. 어디 사느냐? 저 파주 문산 3파선 밑에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고요. 멀다고요? 할아버지는 청주에서 대구까지 버스 3번씩 타고 왔는데 불평 안 해요. 당연히 와야 되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드레스를 가지고 청주에 오래요. 패밀리데이 끝나고 비 오는 날 제가 호텔로 찾아가니 온 식구들이 다 드레스 입고 나비 넥타이 메고 한 30명이 저희 생일을 70세 생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맞춰서 아메이 문화로. 평생 처음 언니 때문에 내가 드레스를 맞춰봤어. 우리 리허설을 해봤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는 아메를 사업을 안 하길래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나왔어요. 원래 돈 안 주는데. 다이아몬드 1,700만 원, 리더십 800만 원, 2,500만 원 나왔어. 됐다. 그럼 내 1,000만 원 쏠게, 선물. 그래서 1,000만 원 쏘고, 그럼 아버지랑 저하고 딱 20살 차이에요. 엄마는 88세에 돌아가시고, 좀 이따가 아버지 이제 구순이야. 그럼 아버지 구순에 1,500만 원. 여행 한 번 안 가는 걸로. 내 칠순, 아버지 구순 그렇게 쓰면 되지. 예? (90대) 아버지가 70대 딸을 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병원에서 나오셨는데도 청춘을 돌려다오의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가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불러드렸다. 이 보상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칠순잔치 안 하잖아. 근데 나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언니가 필요한 게 뭐 있노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또 아버지가 병원에,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니네들이 우리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모자라는 건 내가 다 할게. 뭐 때문에? 아메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올 거니까. 내가 집세 받고 애기 받고 했으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인실에 1인 간병이 있으니까 1,000만 원 넘더라고요, 한 달에. 아버지가 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근데 아버지 생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또 산타복을 가지고 갔지요. 면회도 안 되는 그 시절에 원장님 문을 여니까 전부 산타복 입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생일, 아버지 생신 91세에 하고, 아버님이 이게 91세에 성경을 저렇게 쓰시는 건데 돋보기 안 쓰셨죠. 네.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자꾸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체가 더 좋아졌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 보니 엄마 노트가 나왔어요. 69세에 ABCD 3,000원짜리 사드렸는데 79세 됐을 때 2009년 7월 27일 지음에서 영어로 프리덤이라고 적어놨어요. 희망이에요. 희망은 아픔도 통증도 완화시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멘 안 했으면 무슨 어치부데이가 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여기 이제 동기 우리 김창기 사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데도 제가 나가보고 처음에 너무 당황되더라고요. 15분 만에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원래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했는데 좋은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여기. 평생 드레스 한 번도 안 입어볼 줄 알았는데 해마다 드레스를 저렇게 많이 입고 레드카펫을 걷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어쨌든 저는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 부모님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가셨던 치앙마이인데 저번에는 치앙마이 여행 조카가 점수가 돼서 손자들하고 같이 갔죠. 근데 큰 손자가 나는 최연소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가문을 바꾸는 아메이. 그래 그날 제 이제 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때 온 분들인데 저분 중에 누군가는 70주년에 다이아몬드로 라스베가스를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갔는데 참 감회가 깊었어요. 돈 아끼려고 캠핑 다니면서 다녔던 저곳 다이아몬드가 돼서 가니까 전 세계로 가고요. 기자들이 나오고요. 방송에 나오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러블린 요새에서 파티를 열고 완전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명품. 작가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요. 저는 한국에서 스키장에 갔다가 스키를 잘 못하는데 누가 와서 박아가지고 무릎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스키장이 아니고 정말 완전 다른. 그리고 제가 부모님하고 마지막 암에 하기 전에 갔던 시드니 다이아몬드 시드니를 가니까 저 다리가 열리는 줄 몰랐어요. 다이아몬드 여행을 8차에 걸쳐서 가는데 저 다리가 8번이 열렸어요.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1년에 2번뿐이 안 열리는 다리입니다. 프리미엄 런치 크루즈 그때마다 저 다리가 열려서 배가 지나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사진도 다 찍어주고 그때 골프 중단한 게 잘했죠. 계속 쳤으면 지금 주변에 골프 치던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크루즈를 가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74년도부터 저는 유럽을 다녔잖아요.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50년 전에 갔던 그곳 거기는 뭐 건축 양식 같은 거 거의 그냥 있죠. 뭐 워낙 100년씩 50년씩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때는 국가적인 목표에 의해서 달러 박스로 인력 수출로 갔었고 그래도 저는 저축을 안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안목을 많이 넓혔는데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내가 돈을 모아서 꼬박꼬박 모아서 이자를 늘렸으면은 그런 안목은 내가 쌓지 못하지 않았을까. 제가 5년 만에 한국에 휴가를 오니까 제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쓰다 남은 거 아버지 엄마 용돈 쓰라고 보냈는데 집을 하나 사놨어요. 여러분들은 인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SP가 100만 원이었어요. 1억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SP가 21% 하면은 200만 원이 넘죠. 1억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암에 와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암에를 하든 않든 미팅장에 와서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고 내 경제도 좋아지고. 저는 90년도부터 집을 줬어요. 그때 이미 늦었다. 내가 아기를 받는 걸 80년에 시작하니까 이미 늦었다. 하거나 말거나 했어요. 그런데 암에 오니까 이제 건물세가 안 나온다. 맞다. 영국에 가니까 빈집이 있었지. 스위스 가니까 이자가 안 나왔지. 그래서 저는 90년대에 집 짓고 23년 만에 다 팔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했죠. 지금 세 안 나와요. 얘기해요 주변한테. 근데 재작년에 집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식이 아닌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정보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그래 제 파트너 중에 아주 부자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월 1200씩 생활비 받는 사모님. 공치고 이번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더니 운동이 별 하나로 나와요. 왜 골프를 일주일에 3-4번 치는데 별 하나가 나올까? 골프는 취미지 운동이 아니다.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는 습관이 돼서 주문도 안 하려고 그래. 다 시켜요.
5년은 10년이 되면 당신은 책 GPT가 뭔지도 모를 것이다. 막 얘기를 했더니 어제 연락 왔어요. 책 GPT 어떻게 하면 배우는데. 조금 있으면 손자들한테 왕따 당한다는데 그랬어요. 지금 69세예요. 앞으로 5, 60년 더 살면 어떡할 건데. 그냥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암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은 지난달에도 보너스가 49만 원 소비자인데 12% 하거든요. 정보 다 써요. 그래 어쨌든 이 지중해를 가면서 저 지중해 바다가 내가 그리스 갈 때 갔던 그 바다 색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바루살람까지 비행기가 4대가 갔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국에서 전 세계가 4대가 바루셀로나로 갔어요.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하겠나요? 거기서 기다릴까요? 딴 사람 태우고 올까요? 빈 비행기로 옵니다, 한국에. 우리가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까지 빈 비행기로 갔다가 우리를 태우고 와요. 우리 대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스피치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 식구가 갔는데 우리는 1억짜리 여행이라고. 옛날에 제가 받은 거 생각하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청소를 하루에 3번씩 해주더라고요.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가는 길이 내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제 주변에도 제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옛날에 잘 나갔던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 달라요. 그때 인기, 제가 20대에 결혼 정년기에는 사자만 가져도 허가 난 도둑놈이라고 열쇠 3개씩 여자들이 시집을 갔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공무원한테는 안 간다고 했어요. 군발이 공무원한테 안 간다 했는데 그때 공무원, 군인한테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은 기업이잖아. 연금을 많이 받아. 여러분들이 정말 흐름은 좀 알아야지 돼요. 그때 그 시절 거 왜 얘기하느냐, 뭐 50년도 왜 얘기하느냐. 앞으로 그러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예측을 하시고 고공법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맥주를 마시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번에 크루즈를 갔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다이아몬드들은 또 포르투갈을 가게 되는데 이제는 여행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요. 저는 90년도부터 여행사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여권 다 만들어 갖다 주고요. 제가 패키지 만들어서 무드기로 여행을 다녔었어요. 78년도에 골드코스트에 첫 여행 점수가 됐을 때 저는 그때 알아보는 과정이었잖아요. 여행 안 갑니다 그랬어요. 갔다 왔잖아 작년에. 왜 가요? 다릅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룹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미라지 호텔이 한국 사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그때 780명 갔어요. 그 전에 발리는 뭐 무지 많이 갔다 가더라고요. 저 아메 하기 전에.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 갈 때도 현지 답사하고 알아보지도 않았고 교수님 말 듣고 뭐 나라 계획이 어떻고 목표가 어떻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쓰고 그랬고 또 내가 아기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개업한 것도 아니고 라이센스 딴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조카 도와주려고 시작을 한 거였고 그런데도 14년 동안 열심히 잘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 원래 산부인과에서 사고가 40%가 일어나거든요. 아기 낳고 하혈한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지만 사고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 곁에는 항상 수호천사가 도와주고 있구나.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잘 안 된 게 없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만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를 듣고 동생도 그거 안 돼. 왜 안 되는데? 해봤어. 뭐 해봤는데? 자성용. 얼마 동안? 2개월. 그래서 나는 아메인데 6개월 알아보고 근데 지금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동생은 아직도 안 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고요. 나 자신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여행을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 시스템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위에서 안 해도 밑에 다 봐야 되죠.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라도 다 봐줘야 되잖아. 그죠? 엄마 마음으로, 언니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만약에 저는 이제 에메랄드도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떠난 사람도 있지만 문을 열어놔요. 언제든지 오면 오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컴백들 해서 다시 또 사업을 시작을 해요. 저는 아메 하기 전부터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메이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를 사람을 잃지 않으면은 이건 쓰는 건데 뭐. 그 여기 보상이 있으니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밥도 못 먹을 때 우리는 죽을 먹으면서 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검정 고무신을 신으면서 흰 고무신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 나눔을 해요. 뭐 그룹에서 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우리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거. 그럼 나는 아메이를 왜 할까? 돌이켜보면은 이제 120세로 산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재수 없으면 140까지도 산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120년 전에 인간 수명이 23세였어요. 120년 전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1960년대에 53세, 50대였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62세 해갑잔치를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80세가 넘잖아요. 중요한 건 100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병기간이 길으면 골칫거리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을 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140을 살든 100살을 살든 태어나서 죽는 애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하느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글이 진인사 대천명.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늘에서 알아서 결정은 처리는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정말 120살까지 사는 시대에 지금부터 트렌드에 맞는 것이 아메이라는 거예요. 트렌드예요. 유행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아이템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그럼 저희 부모님처럼 공부 안 한 분, 연세가 많은 분, 차가 없는 분, 박사학위, 뭐 돈이 많은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트렌드에 다 맞춰요. 다. 그래서 돈도 투자 안 되고요. 자격증도 보지도 않고요. 인물도 보지도 않고요. 그런 걸 따진다면 저를 이 자리에 오라고도 안 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저는 어려서 시골에 우물도 없었어요. 1.5km에서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렀어요. 파이프라인을 깔으면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아메이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여행도 특별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는 상속은 필요 없지만 상속에 꽂혀서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 어쨌든 한번 보세요. 지난달인가 내가 울산에 지여임을 왔는데 이거 보세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 같이 왔어. 나중에 보니까 친구의 부자 20대 30대 40대 50대 친구의 부자잖아요. 쪼르르기 서가지고 재밌죠? 20대예요. 어느 날 문을 두드려요. 옷 좀 내놓으세요. 왜? 재미난 거 할게요. 1시간 만에 저렇게 하고 밥 먹고 우리 미팅장에 갔어요. 친구의 부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기회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대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판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언제 팔아줬, 네가 사줬냐? 부담을 준대. 내가 언제 너한테 부담 줬냐? 한 번도 팔아본 적도 없고 부담 줘본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테슬라는 차가 아닌 미래를 팔고 레고는 장난감이 아닌 창의성을 판매하고 성공 역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품을 팔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메이는 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격과 인품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올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 30년 후 아니면 50년 후가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요. 아메이가 저는 30대의 꿈, 평생 현역 꿈을 이뤘거든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도 여행을 갔다 오면 바로 여행 플랜을 짜요. 그럼 근무가 안 어려워요. 그 다음 여행 갈 거 생각하니까. 꿈이 없으면 노동이고 꿈이 있으면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고요. 이제 곧 70주년이 다가와요. 지금 도전하셔도 70주년에 같이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스폰서님한테 상담하시면 되고요. 또 뉴트리라이트 100주년 계속 있잖아요. 이 회사가 없어질 회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회사에 뭐 보증금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고 내가 ABO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초이스가 이랬어요. 미국에 가니까 99년대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초이스가 유형과 무연의 자산 제품 7권의 카탈로그가 있었어요. 거기에 삼성, LG 제품도 다 올라와 있고요. 또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이 아니 뉴질랜드 아메이에 애니콜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이때 일본이 이런 카탈로그 요만했을 때 한국에는 A4 용지 2장 그게 카탈로그였어요. 아메이 시작도 안 했어요. 집도 안 올라왔고요. 차도 안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좋은 때에 아메이를 하고 있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보고 시작을 하세요. 그냥 시작하지 말고 아메이와 걸어온 길, 아메이와 걸어가야 할 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창업자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딱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되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아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꿈,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꿈을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일 리더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